자, 잘 쉬셨죠? 자, 그럼 2강 들어가도록 할게요. 2강은 이제 우리가 존속살해죄라는 것을 조문도 보시면은 우리 첫 페이지에 살인죄, 그 살인죄가 이제 보통 우리가 기본 구성 요건이라고 하고요. 그 살인죄도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근데 얘가 가장 기본이라고 해서 기본적 구성 요건이라고 부르고, 그럼 이제 존속살해 같은 경우는 이게 가중적 구성 요건이라고 부르는데요. 형량이 좀 세요. 이게 아까 우리가 사형, 무기 5년 이상,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못 그랬지만, 요거는 이제 과거에는요, 사형 무기였어요. 그냥 존속이란 말은 아시죠? 일단 우리가 일상 용어로 하더라도 윗사람, 예, 살해했을 때는 이제 형량이 높아지는데 예전에 사형 무기였다가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사형 무기 7년 이상. 이것도 잠깐 얘기할게요. 왜 사형 무기였다가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부모님을 살해했다. 그러면 이제 그 폐륜성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이제 그 폐륜성 때문에 가중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조문이 살아있는 거고. 근데 이제 사형 무기에서 왜 사형 무기 7년 이상이라는 유기징역을 이제 선택형으로 이제 넣냐면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참작되는 살인도 있다라고 본 거야. 존살에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가족들을 때려. 엄마도 막 때리고 막 저거 하니까 그걸 그래서 보고 자라온 아들이 어느 날은 못 참고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해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랬을 때 그걸 사형 무기까지 하기는 좀 너무하다 싶어서 그런 좀 반성이 있어서 조문을 좀 개정했었던 거야, 이게. 그래서 사형 무기 7년 이상. 그래서 이제 형량이 좀 유기징역도 가능하고 거기다 이제 뭐 이제 장량강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재량강경이라고도 하고 한 번 더 줄여줄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법관의 선택으로 하나 또 남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형량이 좀 줄었다는 것도 알아두고, 그다음에 조문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짧게 쓸게요. 살해한 자. 이런 식으로. 자기야 뭐 해석할 필요도 없고, 자기란 말은 배우자는, 여기서 배우자는 우리가 이제 혼인관계도 법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요. 가장 일반적인 게 법률 혼이죠. 법률혼 배우자는, 이거는 법률혼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 다음에 사실혼이란 말도 있어요. 사실혼의 배우자는 여기서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는데, 사실혼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양가 부모한테 결혼한다고 인사도 했고 그 다음에 결혼식도 했어요. 근데 혼인신고를 안 한 거야. 단순 동거랑은 달라.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은 하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요새는 또 일부러 늦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결혼 생활 하다 보니까 안 맞아가지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사실혼이면 이혼이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거든. 그냥 헤어지면 되니까. 예, 그래서 그 이제 혼인신고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는 이제 빼고 해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계존속이란 말, 이 직계란 말도 의미가 있어요. 자, 나를 기준으로 내 직계존속은 일단 이제 부모님입니다. 근데 저기 보통 뭐 삼촌이나 또는 이제 이모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직계존속이 아니에요. 바로 직계란 말은 수직으로만 올라가는 거. 그럼 위에 또 누가 계세요? 조부모님이 계시죠. 그 위에 증조부모님, 증조부모님, 고조부모님 이렇게 있을 것이고, 거기다 이제 배우자의 또 마찬가지로 부모님, 이렇게 조부모 이렇게 올라간다. 예. 이렇게 이쪽을 살해하게 되면 이건 직계가 아니라 반계라고 얘기합니다. 반계 존속이라고 해가지고 민법 용어인데 옆으로 삐져나가는 거. 여기는 이제 보통살인이에요. 작은아버지를 살해했다? 보통살인. 이렇게. 이쪽만 이제 직계 존속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이제 민법 개정이 있어서 이제 의붓 아버지나, 옛날에는 의붓 아버지 살해도 존속살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돼요. 존속이 아니고 보통 살인으로 가고, 또 계모 이런 분들도 보통 살인으로 갑니다. 그거 하나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이 되려면은
가장 일반적으로는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게 일반적이죠. 이때는 이제 부모가 있고 자가 있다, 아들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냥 바로 그냥 다 존속 살해가 이제 되고 살해한다면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이 당연한 경우를 이제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흔히 발생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도 존속, 그다음에 혼인 외이자, 결혼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혼인데 아니면 동거했는데 아니면 그냥 연인 애인 정도인데 성관계를 해서 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뭐 피임 실패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 그런 것일 경우도 낳아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를 낳아준 DNA를 주는 부모는 맞는데 자 입장에서 유전자는 받았잖아, 그죠? 어떤 핏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이때는 바로 존속이 안 돼. 누구는? 아빠는. 여기는 인지를 해줘야 돼요. 인지는 그냥 뭐 말로 너 내 자식이다 이게 아니라 법원에 신청해서 DNA 감식하고 결정이 돼요. 근데 모는 인지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것을 인지 분류라고 이제 유아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인지하지 않은 생모.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인지하는 생모를 살해했을 때에도 이때도 이제 존속 살해가 됩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이제 남자가 인지 안 했다. 혼인신고도 안 한 사람이 인지하지 않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생부, 낳아준 건 맞지? 살해하더라도 이때는 보통 살인이에요. 어떤 경우에? 혼인신고를 안 한 사람들끼리는. 근데 남녀 차이를 두는 이유를 알겠지. 여자가 애를 낳았을 때는 내 애인 거는 확실하잖아. 근데 만약에 남자는 불확실할 수도 있는 것이, 이 여성분께서 비슷한 시기에 여러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그런 경우라면 누구인지 남자는 모를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법적 확인 절차를 두게 한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약간 좀 까다로울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 혼인 외의자를 갖다가 주의할 부분. 남자가 출생신고를 해버린 거야. 자기 부인 사이에서. 사실 이건 바람펴서 난 거거든. 출생신고를 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출생신고는 사실 무효예요. 이거는 거짓이니까.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무효로 되는데, 대신 이거를 인지한 거로 봐줘요. 전환이 됩니다. 요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출생신고로서는 무효이더라도 인지는 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때 애가 이 불을 살해했을 때 준수살해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조심하고. 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 알아둘 것이, 남의 애를 내 자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법적 제도가 뭐가 있을까요? 자기는 결혼하기 싫고 또 아니면 또 결혼했는데 애가 안 생겨. 근데 자식을 키우고 싶어. 그런 경우에 뭘 해요? 그때? 그쵸? 입양이죠. 입양은 이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 책에는 보통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민법 얘기거든. 그걸 안다는 전제하에 책은 써 있는 거야, 사실은. 예. 실질적 요건은 뭐냐면, 자, 입양하려면 낳은 부모 이쪽하고 입양을 하려는 그쪽 부모가 되고 싶은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입양 합의. 이게 중요해요. 남의 애를 유기해가지고 데려가서 키운다고 해서 자식이 되진 않거든. 입양 합의를 하고, 그다음 형식적 요건은 입양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위에 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입양 신고가 없더라도 입양된 거로 봐준 사례가 있거든요. 입양 합의가 있으면은. 그래서 첫 번째 판례의 경우에는, 자, 우리가 지금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것도 문 앞에
버려진 아이 사건. 이거는 이제 애를 낳는데 애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흔히 미혼모? 이런 말 알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애를 갖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수소문 끝에 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인데 그 부부가 혼인 생활을 오래 했는데, 결혼 생활을 오래 했는데 애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집 앞에다가 이제 애를 갖다가 이렇게 좀 요람이라고 하나 뭐 이렇게 그런 데다가 이제 애를 저기 포장이 아니라 저 옷을 이제 입히고 이제 편지를 써놔요. 그래서 이제 되게 슬픈 얘기가 좀 나오는데 키워줬으면 감사하겠다 그랬더니 그 부부는 잘 됐다 생각한 거야. 그리고 이제 여자는 그 앞에 두고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고, 그래서 그 애를 이제 키웁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이때 입양 신고를 할 수가 없어. 왜? 자, 문전에 버려진 아이 같은 경우는 입양 합의를 할 수가 있어 없어? 버리고 갔으니까 이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입양 합의가 없거든. 그래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없던 사례예요. 이거는 즉 입양 합의가 없다.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은 이제 출생 신고를 해버린 거야. 그냥 둘이 낳은 아이로. 근데 나중에 그 자가 어떤 키워준 모를 살해합니다. 안타깝게도. 죄명은 뭐가 나왔냐? 입양이 안 된 거죠, 법적으로. 입양 합의가 없는, 입양 요건이 없고, 또 문 앞에 버려져 있으니까 이게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지. 보통 살인이야. 두 번째 판례가 있어요. 얘는 시험에 좀 잘 안 나오더라고. 근데도 그래도 안전하게 알아두는 게 낫겠지.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입양 합의가 있었는데,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입양 신고를 해버리면 얘가 이제 나중에 커서 자기가 양자라는 걸 알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게 싫어가지고 그 입양한 부부가 그냥 우리들 사이에서 난 걸 하자라고 이제 출생신고를 한 거야. 근데 이 입양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지? 이때도 역시 이제 묘행의 전환으로 봐서 입양 신고로 본 거야, 이거를. 그래서 그 자가 키워준 모를, 똑같아, 스토리는. 키워준 모를 살해했을 때, 요 경우는 이제 존속 사례가 나왔고요. 됐고. 근데 요거는 어떤 꼭 사실관계가 나오냐면, 남편이 죽고도 남편이 죽었어. 이제 입양하고 나서 이제 애를 키워오다가 남편 사망 후에도 계속 키워온 이런 말이 꼭 나와. 그게 유사례야. 이게 이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때는 준수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시험에는 1번이 사실은 훨씬 많이 나온다. 요거는 아직까지는 출제가 거의 잘 안 됐던 건데, 혹시 모르니까 이제 난이도가 이제 영어국사 없어지면서 좀 높이려고 하다 보면 이런 것도 막 내면 이제 어렵거든. 그러니까 또 이제 알아두는 게 안전하겠지. 근데 여기 이 문제는 풀 때 빨리 풀 수 있어. 입양 요건이 없다란 말이나 문제에 버려진 아이 보면 결론 뭐야?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다고 시험에서 전화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알아도 그 양자가 있고, 그리고 양자는 이제 실부모가 있고 양부모가 있는 관계지. 이렇게. 근데 이쪽도 존속 사례가 되고, 이쪽을 실부모를 죽이더라도 존속 사례가 돼요. 네. 근데 이거를 뭐 양자를 민법이 개정되면서 친양자란 말을 만들었거든. 그건 아예 이쪽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제도가 있어. 근데 거기는 그 조문이 바뀌고 나서 형법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면 돼. 양자는 낳아준 부모나 양부모 어디를 죽이더라도 존속 사례가 된다라는 그거를 알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알아야 될 것은 호적하고 실제가 다른 경우에, 그 얘기는 뭐냐면 호적이 잘못된 거야. 이 말은 자식이 하면은.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거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본인께서 실제 나이를 모르셨어요.
그래서 추측만 할 뿐이야. 위에 누나는 본인 나이를 알았거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는 본인 나이를 모르니까 이 누나보다는 어리고 밑에 동생이 있으니까 그 사이 정도 나이로 추측하지 정확한 생일도 모르셨어요. 아, 그게 왜 그랬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일제 시대에 태어난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저기 하늘나라에 가 계시지만, 근데 이제 그 시대에는 이제 또 이제 자식을 많이 낳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 형제분들이 11남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또 하나 또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거 신고하려면 그 당시 일본 관청이라고 할까 뭐 그런 데 가야 되니까 그게 무서운 거야. 가기 싫고. 그래가지고 언제 주로 출생신고를 했냐면 또 이것도 있어. 그때는 태어나가지고 아기 때 많이 죽었거든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지금 이제 그 말로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때 출생신고라고 이렇게 언제쯤 낳았다 이렇게 한 거야.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요새는 뭐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예전에는. 그래서 호적하고 실제가 다른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이게 나이도 마찬가지지만 실제가 우선합니다. 나이, 신분 이런 거. 자,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 바람의 아들 사건이 있어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둘은 부부인데요. 법률상 부부인데요. 이제 남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출장 갔을 때 딴 남자랑 성관계를 한 거야. 바람 핀 거죠. 여기 이제 남편인데 이 사람이. 그래서 애가 낳았는데 그냥 우리 사이에서 난 거로 얘도 남자도 속고 여자는 그렇게 이제 알면서도 호적에 올린 거지. 그래서 이제 실부 이런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인데 이걸 A라고 치고 이 사람이 이제 B라고 치고. 근데 이제 이 애는 A의 호적에 기재가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이 자가 A를 갖다가 살해하거나 상해했을 때 이때 이제 존속 살해나 존속상해가 되냐? 아까 뭐라 그랬어? 실제 우선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때는 존속이 아니에요. 이게 딱 입증이 되면은 이런 건 유전자 감식하면 되거든. 만약에 의심스럽거나 그럴 때 밝혀지면 이제 그때는 존속이 빠져요. 보통 살인, 그다음에 상해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호적과 실제가 다른 경우는 실제가 우선한다. 이것도 알아두는 게 좋고. 그 다음 이제 조문 보면은 영화 사례라고 보이시죠? 어떻게 이제 인강 드는 부분들은 이제 메모 공간에 간단하게 좀 쓰시고, 메모 공간도 너무 많이 두면 또 이제 페이지가 두꺼워질까봐 그냥 단원당 한 페이지씩 넣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족하시면 저기 포스트잇도 좀 약간 큰 거 있어요. 거기다 좀 기재해가지고 덧붙이면 되겠어요. 예. 이번에는 영화 사례라는 걸 한번 보면은 최근에도 영화 살해 사건이 이제 지난 한 대략 한 열흘 전 중앙경찰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들어가는 거기서 이제 강의하셨던 이제 그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카페 회원이에요. 또 저한테 장난도 많이 치시고 근데 그분께서 이제 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 식사할 기회가 있었고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저는 이제 수시로 인터넷 기사 이런 걸 좀 보는 편이에요. 특히 이제 형사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관심을 가져야지. 나중에 또 판례로 나오면은 그 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설명해드리기가 좋거든. 그래서 거의 강의하는 형법 강의하면서부터 더욱더 그 범죄 관련 뉴스를 이제 보는 어떤 이제 습관 이게 들어 있는데 영화 사례가 일어났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나이가 20대 초반 뭐 이제 그 정도 나이인데 애를 갖다가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화장실에서 낳아요. 낳고 나서 놀래가지고 살해한 거야. 자기는 이제 뭐 결혼도 안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살해했는데 더 놀란 거는 임신한 줄 몰랐대 그때까지 얘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 중경 교수님이 사실 이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여성분이거든요. 저기 그 애엄마시고 그래가지고 아니 저 남자를 모르겠는데 원래 임신하면 그 다 그 자각하지 않냐 느끼지 않냐. 왜냐면 우리가 알기 남자 성식으로도 애가 뭐 그 이 엄마 뱃속에서 움직여가지고 발로 찬다 막 이런 얘기 들었잖아. 근데 이제 얘기하시더라고 이제 약간 개인차가 있는데 그분께서도 아이 출산하기 전에 마지막 달에 배가 불렀대. 그 전까지 잘 안 부르고. 그래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여튼간에 자 그러면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미혼모야.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낳는 게 약간 부끄러울 수도 있어. 그지? 또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애를 낳자마자 죽이면은 형량이 줄어요.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면 돼? 여기는 존수 사례는 가중적 구성 요건이었으니까 여기는 반대로 감경적 구성 요건이라고 부르겠지? 근데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직계 존속이 이제 세 가지 범죄의 동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치욕을 은폐하거나 이 얘기는 이제 미혼모 이런 경우 떨어뜨리면 좋지. 아니면은 이제 그 간통해서 애를 낳았어. 이런 경우. 내 남편의 아들이 아니야. 자식이 아니야.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 요거는 이제 가난. 그 애 키울 때도 생각보다 쉽게 얘기해서 경제적인 이 지출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이제 이왕이면 또 부모 입장에서 좋은 분유나 뭐 어떤 이유식이나 또 기저귀다 뭐나 그다음에 또 병원 가서 이제 수시로 이제 접종도 맞아야 되고 등등등 해서 굉장히 상상 이상으로 또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기는 이제 그럴 수 없는 처진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직 직장도 없고 그냥 어려운 데를 났을 때는 그런 경우도 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기타 참작할 만한 사유로 그런 것으로는 예를 들어서 기형아를 낳았어. 애가 태어났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뇌수종이 심해가지고 머리가 막 그냥 이만하고 아니면 이제 어떤 이제 큰 어떤 이제 치유할 수 없는 이제 질병 같은 경우에서 나오면 그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래서 이런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으면서 이런 그 동기 그 하나가 있으면서 시간 제한이 있다. 이거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그러니까 시간 제한이 있지. 영아를 살해했을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범죄의 주체는 누구야? 준서. 이 사람인들이 해야 되고 타인이 남의 그 애가 낳자마자 죽였다. 이거는 살인죄야 그냥. 타인 직계 조성만 할 수 있고 우리는 이제 남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사실은 산모가라고도 시작돼요. 우리가 이제 독일 형법을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일제시대에 전수받은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독일 형법이 우리의 어떤 근원이에요. 여기 산모라고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영아 살해를 해주는 이제 그 형을 줄여주는 이유가 산모들이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참작한 거야 사실은. 근데 남자는 산후 우울증이 없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과감하게 직계존속이라 가지고 남자도 가능은 한데 주의할 거는 직계존속이 되려면 남자는 이제 혼인 중이거나 그럼 만약에 이제 혼인 중이 아니면 혼인 외의자인데 혼인 외의자하고 결국 이제 동거하다 애를 낳은 거야. 동거남이야, 동거남. 그러면 얘가 나의 존속의 반대말은 비속이에요. 직계 비속이 되고 내가 직계 존속이 되려면 남자는 뭐를 해야 돼? 뭘 해야 비속이 되고 혼인 안 한 사이에서는 남자는 인지를 안 한 거야.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살해하게 되면 그건 보통 살인으로 넘어가지 형량이 줄질 않아요. 실제 그런 판례가 있고 그 판례 사건은 어떤 거냐면 정치인인데 영화 배우랑 이제 바람 피고 있었어요. 동거하고. 근데 영화 배우가 그 여자분이 애를 낳으니까 이게 알려지면 자기 정치 생명에 위태롭다고 봐가지고 베개로 질사시켰던 사건이야. 오래된 거야, 이거는. 오래된 판례. 그래서 시험에는 지금도 나와. 이게 이제 논점이 좋기 때문에 사실상 동거남이 분만 직후 영아를 뭐 이렇게 해서 살해했다. 그때 영아 살해다. 땡. 사실상 동거남 나오면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인지 안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직계존속만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있어야 되고 시간 제한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애를 낳고 2달 뒤에 죽인 적이 있어요. 좀 키우다가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시간 제한이 이제 끝났잖아. 분만 직후라까지 돼 있으니까 보통살인입니다. 조문이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조문 해석하는 거야,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법 과목 공부하는데 조문을 안 보고 그냥 책만 본다. 이건 큰일 나요. 그럼 이제, 생각이 어떤 이제, 뭐랄까, 우리가 문서 작업할 때도 그때 왜, 제목 집어넣고 이제 파일로 딱딱딱 이렇게 문서 파일로 정리하잖아. 그런 제목들이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빨리 까먹지. 그리고 이게 좀 이렇게 기억이 오래 가지도 못하고. 그럼 우리가 형법이라는 것은, 법학이라는 것은 조문을 해석하는 학문인데 전혀 그거에 맞지가 않는 거지. 예. 보통살이 돼버리고. 형량은 이제, 사형 무기가 이제 빠지죠. 10년 이하의 징역이면 이제, 1개월부터 10년 사이의 징역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영아살인은 자주 일어납니다. 은근히. 그래서 이제 수원에서도 한번, 여중생이 가출했다 돌아왔는데 임신해서 돌아온 거야. 근데 제가 애도 어릴수록 산통을 좀 덜 느낀대요. 그것도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중영 교수님한테 그래가지고 애를 갖다 혼자 출산한다는 방에 자기 방에서 그다음에 애를 검정 봉지에 넣어가지고 묶어서 마당에 버린 거야. 멀리 버리지도 않고. 근데 할머니가 청소하다 이게 뭔가 했더니 애가 나오니까 신고했는데 범인은 그 여중생이었고. 일단 좀 피임을 잘 해야 되는데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는 이제 논점이 좀 적고 판례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교재에서 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은 촉탁은 부탁이에요. 죽고 싶은 사람이 나한테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겠냐? 있어요. 좀 슬픈 얘기인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암 말기 걸리셔가지고 뭐 이제 항암 치료받고 뭐 하는데 엄청 이 암이 말기로 되면 고통스럽대요. 그걸 이렇게 암 전문으로 다루는 병원, 원자력 병원인가 어디 거기서 근무하셨던 이제 그 교수님한테 한번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전쟁 때 우리가 총 맞거나 이래가지고 파편이나 폭탄 파편으로 팔이 잘라지더라도 그게 뭡니까? 진통제인 그 마약 유성분 몰핀? 그거를 갖다가 한두 대 맞으면 통증은 못 느낀답니다. 근데 말기암은 느낀대요. 신경 자체를 직접 암세포가 자극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그때 간병인이 있었거든요. 아주머니 간병인.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 아버님이 돈 얼마 줄 테니까 제발 나 좀 죽여달라고 애원하시더라고. 또 막 울고 난.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촉탁살인 이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 형량을 높일까 좀 줄일까? 그쪽에서 부탁해서 죽여주면 어떻게 줄여야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감경 구속요건이고 그 다음에 승낙에 의한 살인은 좀 이런 거야. 내가 너를 죽이고 싶은데 괜찮냐? 죽여. 요건 좀 약간 비현실적인 것 같죠? 촉탁살인보다. 근데 발생했어요. 우리나라는 아니고 독일에서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독일 형법하고 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한 남자가 인터넷에 글을 씁니다. 내가 좀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죽고 싶은 사람 지원해라. 라고. 근데요, 굉장히 지원자가 많았대요. 근데 얘도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인터뷰하는 걸 다 증거를 남기려고 동영상을 찍었어요. 진짜 죽을 의지가 있는지 막 등등등 막 해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이제 그냥 죽이는 것은 또 아니고 그 사람의 승낙받고 그 사람의 이제 예를 들어서 살을 베어서 요리를 내요. 같이 먹어요, 그거를. 그 장면에도 동영상 찍혀 있어요. 정말 이상하죠? 그러듯이 부위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는데 심지어는 남자 성기도 요리해서 먹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후기 쓴 것도 봤어요.
고무 씹는 것 같았다고. 맛이 없더라, 남성기는. 끔찍하죠? 자, 이게 밝혀져가지고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승낙살인이 된 거야. 동영상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해 불가합니다. 얼마나 또 고통스러울까요? 살 빼가지고 요리하고 그걸 또 먹고. 근데 변태 성욕 중에 그게 있대요. 자기 신체를 끔찍한데, 상상도 하기 싫은데, 일단 그게 승낙살인이에요. 예. 형량은 이제 초탁승낙 때문에 좀 줄고, 252조 2항은 사람을 교사는 시키는 겁니다. 지시 또는 시키는 거거나, 방조는 이제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시키거나 도와줘서 자살하게 한 자도 이제 1항의 형과 같다. 그러니까 얘도 형량이 준 거지. 이건 살인이 아니야, 사실은. 자살 교사 방제는 살인죄 안에 들었지만 살인이 아니야. 왜냐면 살인은 범인이 죽이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자살 교사 방제는 누가 죽여?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야. 슈사이드. 그래서 근데 대신에 자살은 죄가 아니야. 자살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잖아. 또 자살하다 실패한 사람도 처벌하지 않거든. 근데 자살을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이 조문상 처벌되는 거야. 거기 관여한 사람은. 그래서 자살 관여죄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형량은 그냥 그 살인보다는 좀 줄겠지. 그래서 그 위에 촉탁승낙 살인처럼 이제 이렇게 1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에 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위계는 우리 형법에서 위계란 말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일상용어로 위계란 말을 잘 안 쓸 거예요. 그죠? 너 나한테 위계하지 마 이런 말 써본 적 있어? 없지? 위계는요 단순한 거짓말을 뛰어넘어서 아주 잘 속인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조사해도 속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잘 속인 이런 뜻이야. 법률 용어야 이것도. 단순한 거짓말을. 그래서 나중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데가 뒤에 나오는데 그때 단순한 허위신고 이런 게 위계가 거의 안 돼요. 거짓말 이런 정도는 그걸 뛰어넘어서. 위력은 이제 부담 주는 거야. 길게 얘기하면 뭐 자유의사, 우리의 이 자유로운 생각을 제압할 정도의 세력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너무 어렵고 부담 주는 거야. 부담 줘가지고 촉탁승낙을 받아내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250조에 의해한다. 자, 위계부터 그럼 소개할게요. 위계란 게 어떤 거냐면 비타오백 사건이라고 있어요. 비타오백 알죠? 그러니까 이제 한 의대생이 한 여성하고 교제를 합니다. 대학 시절. 의대는 또 이제 6년제인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비를 여성분이 이제 또 직장 생활하면서 막 대주고 이런 관계예요. 동거도 하고 있었고. 근데 이게 정작 의사가 되니까 선이 들어와요. 중매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여성 쪽에서는 이제 중매하는 사람이 병원을 차려주겠다 그런 거야. 거기에 이제가 확 눈이 뒤집혔는지. 근데 지금까지 자기를 뒷바라진 여성을 갖다가 헤어지자는 명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짓말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우리 부모님이 나는 너랑 꼭 결혼하고 싶은데 너를 사랑하고. 근데 부모님이 이런 이제 조건에 저기로 결혼하라고 나한테 지금 강요하고 있다. 그래서 부모님 뜻을 또 어기기도 힘들고 난 너 없이 딴 사람과 결혼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고 우리 같이 자살하자. 그래서 다음 생이나 아니면 내세, 만약에 내세가 있다면 내세에서 그때 계속 사랑하면 살자 했더니 여자가 또 감동한 거야. 그래서 이 의사가 이제 된 그 사람이 비타오백 그 병을 들고 와서 여자한테 주고 여자 마시고 자기도 마셔요 먼저. 근데 참고로 그 여성이 마신 비타오백에는 독극물이 들어있었고요. 얘는 순수 비타오백이었던 거야. 여자만 죽었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게 바로 위계에 의한 어떻게 형량은 저기 뭐 자살교사 방조나 촉탁승낙 살인처럼 형량을 줄여줄까 아니면 이거는 살인죄처럼 나쁜 거니까 살인죄 정도의 형량을 줘버릴까. 상식적으로 얘기해봐. 맞아요. 그래서 그 형량이 시험에 나왔어요. 250조에 의해한다고 돼 있지. 그게 살인이나 그 대상이 존속이면 존속살인에 가는 거야.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자살교사 방조에 의해한다 이렇게 나온 거야. 형량이. No.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사악하고 그지?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이거는 이제 살인이나 존속살에 의해한다. 그걸 알아둬야 되고 그다음에 위력에 의한 살인은 어떤 경우를 가정할 수 있냐면 돈을 빌리고 돈을 못 갚고 있어. 나는 사채업자야. 근데 받아낼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얘를 협박해. 너
나를 수령자로 만들고 생명보험 가입한 다음에 자살해. 당연히 안 하려고 하겠지. 근데 만약에 거절하면 네 가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가족이라도 구하려고 이제 자살한 거야. 그럼 이건 자살 교사가 아니라 되게 나쁜 거죠. 그게 특히 살인죄, 존속살해에 의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미수 예비음모 처벌한다. 이거는 뭐 예비음모 처벌한다 그러면 끝나. 예비음모는 이제 아주 센 범죄라는 얘기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비음모가 있다는 얘기는 미수는 당연히 있는 거야. 아주 센 범죄니까 미수는 당연히 있겠지. 그 다음에 예비음모도 있고. 근데 미수가 있다고 해서 예비음모가 꼭 있지는 않아. 그건 센 범죄에 불과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비음모 조문을 자세히 봐봐. 250조와 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는 목적이란 말 나와 있지? 목적. 목적범이란 말을 총론에서 배우는데 그건 조문에 항상 뭐뭐할 목적이란 단어가 꼭 나옵니다. 살인죄는 목적범이 아니잖아요. 살인죄 목적이라는 단어 안 나오잖아요. 그죠? 250조에는. 예비음모는 목적범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알아두고 목적범은 반드시 조문에 뭐뭐할 목적이란 말이 나온다는 거. 예비는 준비하는 거고 음모는 2인 이상의 범죄를 모의하는 거죠. 꾸미는 거죠. 그리고 위에 다 예비음모가 있는 게 아니라 봐봐. 미수는 전사조라고 해서 위에 4개가 다 미수가 있잖아. 그지? 근데 예비음모는 250조랑 253조. 그러니까 살인 존속살해하고 위계 위력살인.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 그러면 영아살해나 촉탁승하살인은 예비음모가 없지. 그래서 아까 제가 지웠나? 지워졌구나. 1교시에 한 거구나. 이 영아살해나 촉탁승하살인은 예비음모가 없다 그랬지. 근데 미수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아살해나 촉탁승하살인은 아주 센 범죄까지는 아니고 센 범죄다까지 인식하는 거지. 입법자들이. 벌 만든 사람이. 자격증 지명과 이런 건 뭐 이제 중요한 얘기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또 교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강의 패턴은요, 거의 이런 식이에요. 조문 해석하고, 이제 실제 사례들 이런 것들을 딱딱 판례나 이렇게 미리 하고, 그 다음에 교재를 빠른 속도로 이제 정리해보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에요. 설명하는 게 중요하겠죠? 거기서 이해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외울 게 주니까. 자, 그럼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